항상 타이밍이 안 맞는 전동무기와 함께하는 방송 은닉재산 프로파일러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대구의 국세청장이었던 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굉장히 잘 나갔었고 곧 국세청장이 될 줄 알았으나 감옥을 인증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때는 너무나 억울하셨겠지만 사실은 그 사건이 지금 와서 보면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역사 현장에 본인이 원하지는 않으셨는데 또박또박 계셔서 그죠? 정말 신기합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예. 그때는 뭐 그런 생각할 겨를이 없었겠죠. 당연히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만 생각하셨겠는데 지금 되돌아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든가 관련 사안에 아주 핵심에 정확하게 계셨어요. 노무현 대통령 표적수사 것도 그렇고 도곡동땅 소위 BBK의 실체 에도 원하지 않으셨는데 전표를 보는 바람에 현장에 계셨고, 그리고 이제 최순실 해외 도피 새 은닉 재산을 추적하는 거를 본인이 이건 원해서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원해서 하셨는데 이렇게까지 수면 위로 올라와서 지금 방송에 고정 시간을 하실 줄이야. 게다가 그 결과 책도 내셨지 않습니까? 책 이름은 국세청은 과연 정의로운가. 이 책 제목으로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안 팔릴 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은닉 재산을 추적하고 해외 돌아다니고 하는 걸 완전 사비로 했기 때문에 사실 문의 많이 왔었어요, 저희한테. 안원구 청장님은 후원할 방법이 없거든요. 개인을 후원할 방법이 사실상 없어요. 그러면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국세청장인데 세금이 발생하는 방법으로 후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방법이 없는데 이 책이 나와서 책이 2세 찍으셨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뭐 저수지 게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저수지 게임도 사실 잘 안 보려고 한데 지금 저수지 게임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주 부족합니다. 참고로 이번 주말에 10만 원 돌파할 것 같은데. 그 안에 꼭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보셨죠? 저? 저는 봤습니다. 잠깐 제가 그 영화를 홍보해달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무슨 내용이든가요? 그 주로 이명박 대통령의 그 비자금의 그 저수지가 보통 우리가 저수지라고 하는데 사실 비자금이 모여드는 곳이죠. 그 흐름을 쫓아가는 영화인데 마지막까지는 찾아내지는 못했고 그 다음 그 전 단계까지는 지금 거의 접근한. 보시기에 전문가로서 이 정도면 찾을 수 있겠다 싶지 않으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수사기관이 나서야 할 부분만 남았거든요. 공권력을 가진 기관에서 직접 나서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좀 스릴이 좀 넘치지 않습니까? 그걸 실시간으로 쫓아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배가 고프다. 저희 배가 고픈 상황이고, 영화는 다큐가 흔히 이제 진지하기만 하고 재미없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사실. 2세. 자, 번개 이 정도 나오죠. 2세인데 아주 이게 또 왜냐면 이런 책들은 출판됐는지 모른 채 보통 뭐 한 주변인들이 사고 끝나거든요. 보통. 제가 사실은 이 책을 내기 전에 그 이명박 정부 그 당시에 제가 그 잃어버린 퍼즐이라고 요즘 뭐 퍼즐 지금 맞추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그때 그 잃어버린 퍼즐이라는 책을 냈었습니다. 얼마나 나갔습니까? 그 당시에 한 5천 권 정도 지금 그때 나간 걸로. 그때 5천 권? 하긴 사건이 핫했으니까. 아마 그 당시에 아마 국세청에서 그걸 다 사들였지 않는가 싶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전혀 이야기가 되지 않는데 사실 그 안에 모든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다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 책도. 그런데 그 책들이 시중에서 본 적이 없네 저는.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상하더라고요. 나가기는 꽤 나갔는데 그게 어디로 갔는지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그러지는 않을 거고요. 순수하게 독자들이 사시는 거고, 많은 분들이 감사하다고 책 샀다는 문자 많이 받아요, 저희도. 내용도 도움이 된다고. 이세도 찍으셨다고 합니다. 자, 제가 다른 얘기 전에 그 문선진 씨가 바로 앞에 왔다 지나갔는데 세무조사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출연료를 입금한 모든 회사들이 다 세무조사를 당했다. 그렇습니다. 저도 크진 않지만 실제 크지 않으니까 더 신기하고 억울한 건데 저희 말고 저희한테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즈음하여 티셔츠를 납품하던 업체가 있었어요. 예. 정말 영세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데까지 세무조사를 하더라고요. 정말 꼼꼼하게 했죠, 그 당시에. 그래서 지금 쭉 보면 원래 그 세무조사라는 것은 성실 신고를 담보하기 위해서라거나 그다음에 명백한 탈세가 있을 때 그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하는데 사실 그 세무조사는 세수하고는 크게 연관이 없거든요. 다만 성실하게 신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담보 역할을 하는 게 세무조사인데 그 목적 이외에 한 조사는 다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실제로 밖에서는 세무조사를 알지를 못해요. 아니 그러니까 항의를 할 수 없는 게 보통 이런 일을 겪으면 아니 이렇게 작은 데를 뜬금없이 갑자기 그러니까 그 회사가 10몇 년 됐는데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을 만큼 명세하고 아주 조그만 곳이에요. 근데 갑자기 저희한테 티셔츠를 납품하러 받았거든요. 근데 항의를 할 수가 없는 게 아니 세무서가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한다는데 뭐라고 항의를 합니까 일반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 대상자 선정 과정과 조사를 하는 방법과 그 조사에 대한 결과 조치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전문가들이 상세하게 살펴봐야만 이게 정치적 세무조사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국세청만 아는 거죠. 그렇죠. 국세청 안에 내부자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밖에서는 다 그냥 포장을 하죠. 아까 문성근 선생의 얘기에 의하면은 거래처를 하는데 기업들은 다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속에서 어떤 연유에서 그 선정이 돼 있는지 그럼 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깊이 살펴봐야만이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죠. 국세청이 스스로 밝히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데 국세청이 스스로 밝힐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상 수면 위로 하나도 안 떠올랐던 거죠. 그 유명한 태광실업 세무조사도 정상적인 세무조사였다고 포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표적 세무조사를 하면서 교차조사다. 그래서 일반적인 정상적인 세무조사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대통령을 타겟으로 한 것조차도 덮으려고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내용을 밝히지 않으면 그 내용을 누구도 알 수 없는 게 이 세무조사의 특징이에요. 검찰도 마찬가지인데 검찰하고 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검찰 수사라든지 의도를 가지고 하면서 우리가 이런 의도를 가지고 했다라고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죠. 근데 검찰은 그나마 그게 이제 공식적으로 기소가 되고 재판정에 올라가고 또 그렇습니다. 법무부도 있고 그 출입 기자들이 사실은 눈치도 있고 그러면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는데 피의 사실 공표를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법에 돼 있지만 다 지금 사실 언론에서 다 공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국세청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 되죠.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일단 첫 번째는 이게 정치적 조사인지 아닌지 구분할 능력이 국세청 내부에 깊숙한 내부자 아니면 알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국세청 직원들도 대다수 직원들은 모릅니다. 그거를 하는 쪽에 있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죠. 그 라인에 요직에 있는 사람 극소수만 아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러고 밑에 직원들은 그냥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이 조사를 하라고 하니까 자기들은 할 수밖에 없죠. 이유를 묻지 않고 이유는 물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위에서 그 지시하는 사람 몇몇 중요한 라인에 있는 사람들만 그 내용을 알고 있고 그 사람만 입 다물면 그 사람들은 또 입을 열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렇게 국세청의 정치적 조사를 지시할 만한 위치에 있는 것은 뭐 예를 들면 국정원입니까 아니면 청와대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국세청도 장난이 아닌 조직이잖아요. 누가 시킨다고 막 할 때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국세청이 숨은 권력 기관이에요, 사실은. 그걸 좀 밖에서는 검찰, 국정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모든 사실 일들 속에는 이 국세청이 선행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어떤 일을 꾸며가 하면 그 마무리를 이제 검찰에서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이 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그 단적인 예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거는 국세청에 해서 검찰로 넘겨서 넘어간 것이지. 그래서 마무리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국세청을 그렇게 정치적 세무조사에 나서게 할 정도의 권력은 그러면 어느 정도 선에서 나오는 건가요? 국정원에서 지시하는 경우는 사실 지시한다고 들을 것도 아니고요. 아마 그 선 윗선일 걸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국세청이면 대통령 아니면
청와대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정치적 세무조사라고 분명하게 드러날 정도의 것이면 국세청도 그 사정기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대표적인 사정기관이고 검찰하고 맞먹는다고 해도 되는데 그게 이제 검찰이나 국세청 국정원에서 하란다고 막 하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 위에 청와대의 뜻이 담긴 예. 정도가 돼야 그러니까 검찰이나 국세청에서 이런 세무조사를 하거나 수사를 했을 때 이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정치적 세무조사였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면 그 라인에 있었던 사람들은 사실 다 처벌을 해야 돼요. 그렇겠네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처벌하지 않으면 앞으로 또 이런 일이 그대로 반복됩니다. 정치적 세무조사가 분명한 사건에 대해서 국세청의 그 라인에 있던 사람들이 처벌받은 전례가 있습니까? 전혀 없죠. 아, 국세청은 항상 피해갔군요. 국세청뿐만 아니라 검찰도 사실은 뭐 한 번도 자체적으로 처벌을 하거나 한 일이 없죠. 하지만 검찰은 또 정권이 바뀌고 그것이 연루된 사실이 나오면 옷 벗기도 그런 게 있는데 예. 국세청은 그런 게 없죠. 국세청은 누가 조사했는지 자체를 아예 감추니까요. 그리고 이 내용을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그 81조에 의해서 비밀 유지 의무가 있거든요. 그러면 정권이 그 정부가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외부에서 이 사안을 뒤져보고 그 책임 소재를 따져야지 가능하겠네요. 그 외부에서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제 말은 국세청에 근무했던 전문가와 함께.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안홍구 청장님과 함께. 그럼 이제 내부에서 그걸 같이 경험하거나 그 내용을 보면은 그 이게 어떤 조사인지를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조사 라인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정상적인 그 조사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그다음 조사 방법이라든지 조사 결과 조치 사항들을 보면 이게 어떤 정치적 세무조사인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나 바깥에서만 있던 분들은 이게 도저히 알 수가 없다.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세청 내부에 예를 들어서 TF를 구성해가지고 자체적으로 맡겨놔서는 될 일이 아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무조사도 화이트리스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조사는 또 봐주기 조사가 될 수도 있죠. 무조건 봐주기. 덮어주고. 재벌이나 예. 또는 뭐 정과가 유착됐다든가. 예, 그런 어떤 목적이 있을 경우에는 또 겁만 주고 말기 위해서 일부러 그 조사 자체를 하고 어느 정도는 또 덮는 그런 조사도 있을 수 있죠. 정치적 목적으로. 즉 이것은 내가 해야 밝힐 수 있다고 지금. 청장님이 말씀을 하신 걸로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사실 오늘은 이제 정치적 세무조사 디테일 하기로 했는데 다음 시간에 하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홍구 청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안녕. 그러면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네. 국세청장인데 세금이 발생하는 방법을 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방법이 없는데 이 책이 나와서 책이 2세 찍으셨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뭐 저수지 게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저수지 게임도 사실 잘 안 볼령한데 지금 저수지 게임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주 부족합니다. 예. 참고로 이번 주말에 10만 원 돌파할 것 같은데. 예, 그 안에 꼭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보셨죠, 저? 예, 저는 봤습니다. 예. 잠깐 제가 그 영화를 홍보해달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예. 무슨 내용이든가요? 그 주로 이명박 대통령의 그 비자금의 그 저수지가 보통 우리가 저수지라고 하는데 사실 비자금이 모여드는 곳이죠. 그 흐름을 쫓아가는 영화인데 마지막까지는 찾아내지는 못했고 그 다음 그 전 단계까지는 지금 거의 접근한. 보시기에 전문가로서 이 정도면 찾을 수 있겠다 싶지 않으셨어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수사기관이 나서야 할 부분만 남았거든요. 공권력을 가진 기관에서 직접 나서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좀 스릴이 좀 넘치지 않습니까? 그걸 실시간으로 쫓아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아직도 배가 고프다. 예, 저희는 배가 고픈 상황이고 영화는 다큐가 흔히 이제 진지하기만 하고 재미없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사실. 예. 2세. 네. 자, 번개 이 정도 나오죠. 2세인데 아주 이게도 왜냐면 이런 책들은 출판됐는지 모른 채 보통 뭐 한 주변인들이 사고 끝나거든요. 보통. 제가 사실은 이 책을 내기 전에 그 이명박 정부 그 당시에 제가 그 잃어버린 퍼즐이라고 요즘 뭐 퍼즐 지금 맞추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그때 그 잃어버린 퍼즐을
이라는 책을 냈었어요. 그것도 그렇고, 예, 도곡동 땅, 소위 BBK의 실체, 그렇습니다. 에도 원하지 않으셨는데, 예, 전표를 보는 바람에 현장에 계셨고, 그리고 이제 최순실 해외 도피 새 은닉 재산을 추적하는 거를 본인이 이건 원해서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원해서 하셨는데 이렇게까지 수면 위로 올라와서 지금 방송의 고정 시간을 하실 줄이야. 게다가 그 결과 책도 내셨지 않습니까? 예. 예, 책 이름은 국세청은 과연 정의로운가. 이 책 제목으로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안 팔릴 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은닉 재산을 추적하고 해외 돌아다니고 하는 걸 완전 사비로 했기 때문에 사실 문의 많이 왔었어요, 저희한테. 안원구 청장님은 후원할 방법이 없거든요. 개인을 후원할 방법이 사실상 없어요. 맞습니다. 얼마나 나왔습니까? 그 당시에 한 5천 건 정도 지금 그때 나간 걸로. 그때 5천을 하긴 사건이 핫했으니까. 아마 그 당시에 아마 국세청에서 그걸 다 사들였지 않는가 싶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전혀 이야기가 되지 않는데 사실 그 안에 모든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다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 책도. 그런데 그 책들이 시중에서 본 적이 없네 저는.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상하더라고요. 나가기는 꽤 나갔는데 그게 어디로 갔는지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네, 이번에는 이제 그러지는 않을 거고요. 예, 순수하게 독자들이 사시는 거고, 예, 많은 분들이 감사하다고 책 샀다는 문자 많이 받아요, 저희도. 내용도 도움이 된다고. 이세도 찍으셨다고 합니다. 자, 제가 다른 얘기 전에 그 문선진 씨가 바로 앞에 왔다 지나갔는데 항상 타이밍이 안 맞는 전동무기와 함께하는 방송 은닉재산 프로파일러 안원구 전 대구 지방국세청장, 대구의 국세청장이었던 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굉장히 잘 나갔었고, 예, 곧 국세청장이 될 줄 알았으나 감옥을 2년 가신 분입니다. 근데 그때는 너무나 억울하셨겠지만 사실은 그 사건이 지금 와서 보면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역사 현장에 본인이 원하지는 않으셨는데 또박또박 계셔서 그죠? 정말 신기합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예. 그때는 뭐 그런 생각할 겨를이 없었겠죠. 당연히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만 생각하셨겠는데 지금 되돌아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든가 관련 사안에 아주 핵심에 정확하게 계셨어요. 노무현 대통령 표적 수사